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보는 프리랜서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라이더님들 배달하면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라이더는 사장님이잖아요. 프리랜서잖아요. 근로자가 아니니까 회사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국회에서 이 말의 기준을 바꿔버릴 수 있는 법안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지만 핵심은 한 줄이에요.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이 반대로 증명해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우리는 근로자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고용자가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근로자 추정제가 뭔지, 배달라이더에게 어떤 득과 실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뭘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2025년 12월 24일 국회에 노동 관련법 5개를 동시에 손보는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법, 그리고 12월 26일에 해당 상임위로 회부돼서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라 논의 중인 법안입니다. 국회 절차로 보면 상임위 심사,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같은 단계를 거치는데 중간에 내용이 바뀌거나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추정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추정은 무조건 근로자다 라고 딱 못 박는 게 아니라 기본값을 바꾸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은 재판장에서 당신이 근로자라는 걸 먼저 증명하세요.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었다면 추정이 생기면 당신은 일단 근로자라고 볼게요.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증명하세요. 라고 기본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제의 핵심은 지위 부여가 아니라 입증 책임의 이동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느냐?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잡습니다. 배달라이더라면 플랫폼이나 배달대행 업체의 배차를 받아 실제로 가게 픽업을 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 노무가 여기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여기서도 바로 자동 확정은 아니고 회사가 이건 독립적인 사업자 관계다 라고 반증을 하면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왜 입증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현장에서 근로자성 분쟁이 생기면 결국 질문이 몇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누가 일을 어떻게 하라고 정했냐? 이게 규칙과 지시의 영역이죠. 또 일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었나? 이건 페널티죠. 콜 거절 제한, 그리고 점수, 계정 제한 같은 제재가 속해 있는 거고요. 일한 시간과 방식이 회사 시스템에 의해 관리가 되었나? 이거는 접속, 배차, 평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사실상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들 정도로 묶였냐? 이건 이제 전속성을 말하는 거고요. 장비 비용은 누가 부담했나? 그건 오토바이나 유류비 보험료 같은 걸 누가 냈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런 요소들이 재판에서 다뤄지는데 라이더가 혼자 자료를 모으는 게 정말 힘든 구조라서 증명 부담을 옮기자라는 논의가 나온 거예요. 라이더 입장에서 이게 왜 관심사냐면 배달 라이더가 겪는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는 분명 플랫폼의 통제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프리랜서님 하잖아요. 딱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정이 중지되거나 페널티를 받기도 하고요. 장비, 유류비, 보험료 같은 비용은 본인 전액 부담, 일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알고리즘이 콜을 주고 평가는 항상 뒤쫓아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신은 근로자인가 개인 사업자인가 논쟁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어디서 제일 뜨겁냐면 결국 돈과 권리에서 터져요. 최저임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같은 것들 말이죠. 물론 추정 규정이 생긴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라이더가 자동으로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싸우는 출발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거고요. 라이더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분쟁 상황 3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민사 분쟁이란 말을 들으면 멀게 느껴지실 건데 사실 우리 생활과 되게 가깝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정산 문제죠. 저희 슈킹 의심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약속된 방식과 다르게 정산이 됐다고 느껴서 돈을 청구하려고 할 때 상대가 우린 임금관계가 아니다 라고 버티면 핵심 쟁점이 근로자성으로 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 문제예요. 피크 때 10시간 넘게 켜고 뛰었는데 실질적으로 휴게도 못하고 콜 거절에 불이익이 있었다면 이게 자유로운 사업인지 사실상 근로인지 다퉈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장기간 사실상 전속에 가까웠던 경우예요. 특정 플랫폼 비중이 거의 전부였고 운영 정책에 크게 묶여 있었다면 최저임금이나 퇴직급여 같은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이때 추정제가 있으면 적어도 출발선에서 라이더가 무조건 불리하게 시작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가 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도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볼게요. 오해 하나가 추정제면 다 근로자로 자동 확정된다. 이건 아니에요. 추정은 기본값일 뿐이라 회사가 반증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과되면 곧바로 내 계약이 전부 바뀐다.
이거는 법이 시행돼도 현실은 사건별, 관계별로 달라질 수 있고 당장 모든 플랫폼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건데 지금도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결국 승부는 사실과 자료니까 기록을 쌓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선택지가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장점들도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싸움의 난이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근로자임을 증명해봐 라는 과제가 라이더에게 떨어진다면 추정이 도입이 되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걸 너희가 증명해봐로 바뀌는 거죠. 정보 비대칭이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플랫폼이 가진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해야 할 압박이 회사 쪽에 커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협상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법원까지 가기 전에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출발선이 바뀌면 아예 못 받아 해서 받을 수도 있다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장기간 사실상 한 플랫폼 중심으로 일해왔던 분들에겐 더 민감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 압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은 플랫폼마다 우리는 중개일 뿐이라고 말하면서도 현장에서는 평가, 페널티, 운영 정책으로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가 섞여 있잖아요. 추정이 도입되면 회사는 통제하지 않는다를 더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하니까 운영 정책이든 계약서든 책임과 권한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라이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이 다루는 권리 목록이 넓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같은 기본 법률 쪽에서 근로자냐 아니냐가 갈리면 임금의 최저선, 휴일 연장수단, 퇴직금처럼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추정제는 그 갈림길에서 라이더에게 문턱을 낮춰주는 장치로 작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분쟁에서의 출발선 이야기고 개별 사건에서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더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해질 수 있는 단점들도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법안 단계라 결과를 단정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부작용이 의도치 않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우려는 플랫폼이 근로자가 아님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운영 정책을 손봐서 우린 지휘 감독 안 해요 라는 흔적을 남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라이더가 체감하는 서비스나 수익 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이건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이고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더 지켜봐야 하긴 합니다. 두 번째는 분쟁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추정이 생기면 라이더 쪽에서도 일단 다투면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고 회사 쪽도 아니다를 증명하려고 맞붙을 수 있죠. 분쟁이 많아지면 개인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변화가 법률 시장만 키우는 방향으로 가면 현장 체감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연성에 대한 걱정이에요. 라이더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켜고 끈다 라는 거잖아요. 만약 어느 플랫폼이 근로자성을 피하거나 반대로 근로자 모델로 전환하려고 할 때 스케줄 고정이나 출근 형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번 법안 자체가 당장 고용 형태를 강제하자는 건 아니고 분쟁에서 기본값을 바꾸는 조항이 중심이라서 유연성이 곧바로 사라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대상이 되냐가 애매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달은 같은 라이더라도 형태가 정말 다양하죠. 전업인지 부업인지, 여러 플랫폼을 돌리는지, 플랫폼 하나만 하는지, 하청인지, 그리고 실제 운영에 통제가 얼마나 있는지, 추정 규정이 생겨도 결국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사이에 회색지대는 당분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라이더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내가 근로자냐 아니냐로 다툴 때 특히 민사재판에서 라이더가 서류 싸움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짊어지는 구조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를 설명해야 하니 정책과 계약을 바꿀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변화가 라이더에게 유리하게 갈 수도 불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5개 법안은 근로자 추정을 중심으로 하지만 산재보험 같은 다른 제도는 별도 법체계라서 이 법안 하나로 모든 보호가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분쟁에서의 입증 책임이에요. 그리고 라이더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도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법이 통과될지 언제 시행될지 구체 조문이 어떻게 다듬어질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준비는 지금이 가장 싸게 먹힐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출근, 접속 시간, 배달 건수, 정산 내역, 페널티 알림, 운영 정책 공지, 상담 내역, 문자나 카톡, 이메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나중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이 생겨도 분쟁이 되면 사실관계는 자료로 말하거든요. 두 번째는 운영 정책 변경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수료, 정산 방식, 페널티, 배차 기준, 평점, 개정 제한 이런 변화는 단순 불편을 넘어 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라이더 커뮤니티, 노무 상담, 공공기관, 노동조합, 상담 채널을 활용해서 비슷한 경험이 축적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은 하소연으로 끝나기 쉬운데 여러 사람의 반복적인 패턴은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 상황을 스스로 분류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켰는지, 특정 플랫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콜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페널티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이걸 한번 정리해두면 나중에 상담이나 분쟁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 결론은 간단해요. 2025년 12월 말 기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자 추정제는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에서 가장 큰 싸움거리 너 근로자 맞아? 라는 질문에 출발선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장점은 라이더가 증명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권리주장길은 넓힐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업계와 현장이 요동치면서 정책 변경, 분쟁 증가, 유연성 논란 같은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든 아니든 결국 라이더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록과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일의 흔적을 남겨두고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닌지 같이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법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라이더 유니온과 조국혁신당의 협약 내용에서 라이더를 근로자로 보는 것보다 플랫폼 노동자 법을 신설하는 게 더 좋다고 한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이 플랫폼 노동의 장점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종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부업으로 짧은 시간만 일을 하고 또 누군가는 전업이지만 직장인처럼 일하고 또 누군가는 12시간 이상 일하며 고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짧게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성을 띠긴 힘들 거예요. 일반적인 전업분들은 더욱이나 리워드 내 로드러너의 각종 기준으로 라이더를 그룹 짓고 줄 세우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근로자 대우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고요. 12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주 52시간 근무에 걸리기 때문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배민이나 쿠팡 중 하나를 메인으로 두고 남는 시간에 타 플랫폼을 이용하면 되긴 하겠지만 플러스를 뛰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플러스 분들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입증 주체를 라이더에서 회사로 바꾼다는 거지 싹 다 근로자로 돌리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마 최고 수혜자들은 지방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방은 지옥이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방분들은 차라리 통제해라. 근로자라도 돼서 4대 보험도 내고 퇴직금이라도 받는 게 지금으로선 더 이득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법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되고 1년 후 시행이고 아마 문제 없이 가결된다고 해도 1년 정도 걸릴 테니까 빨라도 2028년은 돼야 시행이 되겠네요. 아무튼 전업이지만 수입이 나지 않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